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색채학 푸드와 색채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주대학교 디자인 애니메이션 학부의 고경래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마케팅과 경영 그리고 우리 몸 이렇게 기업 경영과 몸의 입장에서 색을 이해하고 색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또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색을 경영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그런 지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푸드 스타일링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색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마음을 위한 색이라고 잡았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색이라고 했는데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스트레스에서 자주 이제 노출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컬러 테라피라고 그러는데요. 색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결과로 인체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하는 것. 마음을 일단 편안하게 해서 그것이 인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마음의 영역에서 색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에 맞는 색을 찾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색을 자주 접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잘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신체적으로도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컬러링 북에 컬러 테라피의 원리를 이용해서 색칠하는 키트도 상품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컬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컬러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는 녹색이 좋고 우울감의 감퇴에는 빨강, 주황, 노랑 계통이 좋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파란색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색이 가진 고유의 파장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테라피의 원리는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주변의 사물의 색을 선택하면 그 색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체, 정신, 감정이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신체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약이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안을 주면서 스스로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보조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요법, 색채 치료, 치유 요법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오라소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소마라고 하는 것은 컬러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개인의 심리를 체크하고 성격과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의 활력과 변화를 유도하는 색채 웰빙 요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어원은 오라, 라틴어로 빛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소마, 라틴어로 신체 또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빛으로 된 몸, 빛으로 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러가지 색이 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은 병에 여러가지 색이 담겨 있고, 자세히 보면 병 하나하나에는 두 가지 색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색도 있고요, 또 서로 유사한 관계에 있는 색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색들 중에서 네 가지를 골라 가지고요, 그 고른 네 가지 병 보틀을 가지고 상담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색을 사용해서 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영향이 생겨날지, 그런 것에 관한 이제 그 상담을 하는 것이죠. 오라소마는 자신에게 맞는 색 바틀을 찾아서 건강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색채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색을 찾고, 그 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치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의 상담입니다. 1980년대 초에 영국에서 등장한 컬러 케어 시스템이 그 시초입니다. 이 오라소마의 상담사를 프랙티셔너라고 하는데요, 프랙티셔너는 이완된 공간에서, 즉 편안한 공간이죠, 상담자에게 다양한 색을 가진 100여 개의 오라소마 바틀, 병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4개의 버틀을 고르게 해서 상담자에게 필요한 색을 찾아갑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색을 찾아간다는 뜻이죠. 오라소마 바틀은 허브와 에센셜 오일의 식물 에너지, 그리고 보석의 광물 에너지 등이 담긴 투명한 또는 반투명한 색채 병을 말합니다. 프랙티셔너는 상담자가 선택한 바틀의 색에 담긴 의미를 풀이하고 4개의 바틀의 사용 순서를 그 상담자에게 맞게 맞추어 추천하게 됩니다. 바틀은 상담자의 마음과 몸의 균형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소마는 바틀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기 다른 두 가지 색이 들어있는 108개의 오라소마 바틀 중에서 만약에 상담자 자신이 무인도에서 홀로 보낸다면 꼭 가지고 가야 할 바틀 4개를 선택하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던 다양한 색이 담겨 있는 108개의 바틀 중에서 4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바틀 선택을 마치고 나면 상담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상담 단계에서는 상담자가 선택한 바틀의 의미를 프랙티셔너가 해설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 프랙티셔너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테라피스트라고도 합니다. 프랙티셔너는 말 그대로 상담사, 그리고 테라피스트는 치료사라는 뜻이죠. 첫 번째로 고른 바틀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자신의 본질이나 태어난 소명을 뜻합니다. 두 번째 바틀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이나 받았던 사랑, 행복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틀에서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틀은 세 번째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거나 혹은 네 번째 바틀 에너지를 활용하여 첫 번째 바틀, 즉 자신의 소명, 즉 태어남에 있어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소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오라스마 체험 사이트라고 적어놨는데요. 시간이 되면 한번 접속해서 가상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라소마 상담에 있어서 바틀 선택의 단계와 그리고 바틀 의미 해설의 단계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은 좀 구체적으로 바틀을 상담자에게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프랙티셔너는 이미 선택된 4개의 바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상담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틀을 어떻게 상담자에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4가지 바틀 중에서 상담자가 어떤 것은 몸에 바르고 어떤 것은 생활 속에서 가까이 두고 보도록 하고 또 어떤 것은 항상 휴대하면서 에너지를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위 처방의 순차적인 이행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순서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바틀 4개를 다 사든지 아니면은 일단 하나 사서 이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바틀도 하나씩 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러 테라피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오라소마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원적인 이유, 즉 에너지를 품고 있는 7가지 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입니다. 빨간 계열의 색입니다. 빨강은 에너지의 충전을 의미합니다. 컬러 중에서도 매우 강한 에너지를 품은 색이죠. 빨강은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면에 집중된 에너지를 밖으로 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빨강은 근성과 강한 정신력을 나타냅니다. 신체의 활력과 행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빨강은 행동에 필요한 자극을 부여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죠.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리고 저체온증이나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빨강을 권장하면 효과적입니다. 세계적인 컬러 회사 팬톤사에서는 2020년 올해의 색 후보로 레트로 레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레트로 레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컬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의 키워드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팬톤사에서 제시한 레트로 레드입니다. 이런 빨간색 계열은 에너지의 충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과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빨간색은 근성과 강한 정신력을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활동에 필요한 자극을 부여합니다. 팬톤사에서 2020년 올해의 색 후보로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후보로서 빨간색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레트로 레드이죠.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컬러, 그리고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황색 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은 따뜻하고 활발한 기운을 가진 색입니다. 색시학적으로는 빨강과 노랑이 섞인 색이라 하겠습니다.
정과 유대감이 강한 사람들에게 친근한 색이기도 합니다. 웃음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유발하고자 할 때 자주 주황색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황은 관계와 인연, 본능과 통찰을 상징합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주는 역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색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주황색 옷을 입으면 마음의 안정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황색은 마음과 몸을 모두 데워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과일은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담성이나 생리통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팬톤사에서는 2012년 올해의 색으로 텐저린 탱고를 선택했는데요. 바로 주황색 계열입니다. 텐저린 탱고는 석양의 빛나는 음영을 연상케 하는 햇살과 따뜻한 생기와 아드레날린, 돌진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높은 가시성으로 자기 색조를 형성하는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텐저린 탱고 색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팬톤사에서 2012년 올해의 색으로 선정했던 텐저린 탱고 주황색 계열의 색입니다. 주황은 따뜻하고 활발한 기운을 가진 색입니다. 그리고 주황은 관계와 인연, 본능과 통찰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또한 주황은 몸과 마음을 모두 데워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란색 계열입니다. 노란 계열은 지식과 행복, 도전을 상징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색이지요. 노랑은 좌뇌를 활성화시키는 색이기도 합니다. 지적인 탐구나 학식을 추구하는 기분을 고조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강한 자아를 나타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노랑은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색입니다. 내향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성향에 가까운 색으로서 결정장애나 의욕 저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피에로의 의상이나 스펀지밥, 심슨과 같은 인기 만화 캐릭터에 노란색이 사용된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노란 과일은 소화기관을 활성화합니다. 화장실을 노란색으로 꾸미면 변비와 소화불량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랑은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팬톤사에서 2009년에 올해의 색으로 노란 계열을 선정했는데요. 미모사 옐로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모사 옐로우는 상상력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색으로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따뜻함과 그로 인한 양육의 품질을 보여주는 색으로서 우리 인간을 자연스럽게 안심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미모사 옐로우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모사 옐로우 노란색을 보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계열은 지식과 행복과 도전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우리 인간의 좌뇌를 활성화시키는 색입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고요.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색입니다. 네, 이제 초록 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은 푸릇푸릇한 대자연을 연상케 하는 색입니다. 대자연의 조화와 공간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우리가 여유를 느끼고 싶을 때 지친 신심에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색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초록은 우리 감정의 무너진 균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균형을
이루어진 색인 초록은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자주 찾게 되는 색이죠. 사실 우리 눈은 쉼없이 초록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초록은 눈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색이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의 이완에 효과적인 색입니다. 초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유와 너그러움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초록색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시력에 좋고요. 체내에 축적된 유해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감신경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초록은 심장과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톤사에서는 2013년에 올해의 색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웰빙, 균형 및 조화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키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색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려하고 귀중한 원색인 에메랄드의 녹색은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에메랄드 그린이 어떤 것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톤사에서 2013년에 올해의 색으로 선정한 바 있는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이러한 녹색 계열은 푸릇푸릇한 대자연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감정의 무너진 균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록은 눈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색으로서 의학적으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시력에 좋고요. 체내에 축적된 유해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심장과 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파랑색 계열은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은 평화와 보호, 소통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고요한 내적 평화와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파랑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색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호감이 필요할 때 또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할 때 파랑이 도움이 됩니다. 파랑은 감정과 욕망의 절제를 도와줍니다. 차갑지만 차분한 톤으로 들끓었던 화를 파랑이 가라앉혀줍니다. 파랑은 신체를 이완시키고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과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든 사람은 파랑이 도움이 됩니다. 한편 파랑은 식욕을 감퇴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식기나 식탁 매트 등을 파란색으로 하면 식욕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파랑은 집중력을 높이는 색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방이나 서재를 파랑을 주조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팬톤사에서는 2020년 올해의 색으로 파랑 계통을 선정했는데요. 클래식 블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클래식 블루는 차분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색인데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클래식 블루가 어떤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톤사에서 2002년 올해죠. 올해의 색으로 선정한 클래식 블루입니다. 이 파랑은 평화와 보호, 소통을 상징하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요. 감정과 욕망의 절제를 도와줍니다. 또한 신체를 이완시키고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욕을 감퇴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색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보라색 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는 치유와 봉사, 창조와 변화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보라는 범상치 않은 혼란의 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관력과 감각적인 정신활동에 도움을 주며 자유로운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컬러로 감정을 조정하려 한다면 보라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비꽃, 라일락 등의 보라색을 띠는 허브를 복용하거나 자수정을 착용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라색은 한마디로 토닥토닥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 우울하거나 슬플 때,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치유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색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보라는 우리 몸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는 색으로서 호르몬 활동을 통해 사물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술과 이론, 자극과 절제, 이성과 상상이 동시에 필요할 때 좋은 색입니다. 네, 팬톤사에서는 2014년에 올해의 색으로 보라색 계열을 선택했는데요. 이때 선택한 것이 라디언트 오키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나는 난초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보라색 계열의 색은 자신감과 마법의 따뜻함으로 꽃을 피워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으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이라고 했습니다. 라디언트 오키드 2014년 팬톤사에서 정한 올해의 색입니다. 계속해서 보라색 계열이 가진 의미와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빛의 파장은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보라색 빛으로 자극받은 뇌는 알파파가 증가되고 베타파가 감소됩니다. 보라색 빛이 심리적으로 이완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라는 인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뇌뇌를 활성화시키는 색이기도 합니다. 보라는 성직자의 컬러라고도 하는 정신의 색인데요. 보랏빛을 바라보면 일상을 벗어난 듯한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상적이고 예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죠. 2014년 팬톤사의 올해의 색으로 선정된 라디언트 오키드는 표현력이 뛰어나고 창의적이며 포용력이 있는 보라색으로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홍색, 자주색, 분홍색 색조로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과 건강의 의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네, 보라색은 치유와 봉사, 창조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컬러로 감정을 조절하려면 보라색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라색은 한마디로 토닥토닥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라색은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어서 구체적인 지식을 이끌어내고 예술과 이론, 자극과 절제, 이성과 상상이 동시에 활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보라색빛 파장은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서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베타파를 감소시킵니다. 보라는 성직자의 컬러라고도 하는 정신의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홍색 계열입니다. 분홍색 계열은 어떠한 의미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분홍도 보라색처럼 우울증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홍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물들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홍은 혼란스러운 감정이거나 우울함이 있을 때 포근하고 온순한 기운을 뇌로 공급해서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신경쇠약이나 만성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분홍을 남성에게 적용하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진 분홍은 남성의 넥타이나 셔츠 등에 활용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1년에 팬톤사에서는 올해의 색으로 분홍색 계열을 선택했는데요. 허니서클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니서클은 다른 말로 레디시 핑크인데요. 말 그대로 붉은 빛깔이 감도는 분홍이라 하겠습니다. 이 허니서클은 용기와 자신감, 생명력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하고 신선한 색상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허니서클이 대담한 정신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추켜 세워서 매일매일 같이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동적인 붉은색인 허니서클은 우리를 격려하고 고양시켜 줄 것입니다. 자, 허니서클이 어떤 것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팬톤사에서 올해의 색으로 선정한 바 있는 허니서클 레디시 핑크 색입니다. 이런 분홍 계열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혼란스러운 감정이거나 우울함이 있을 때 이 분홍색이 도움이 됩니다. 분홍을 남성에게 적용하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분홍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를 추켜 세워주며 항상 격려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고양시킬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색취학 제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마음과 색의 관계를 알아보고 색이 가진 에너지와 그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푸드 스타일링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추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